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6월 20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농업기술센터, 속초시 시설관리공단, 기획예산 담당관 소관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출석 증언자는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언이 이중일 경우 고발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속초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유징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0일 농업기술센터 김영기. 선언문에 서명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입니다. 감사 보고에 앞서서 담당과 차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예산 농지관리 농산물유통 직불제사업 정부 양국 업무를 담당하는 이성수 농업행정 담당과 김창유 차석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농민단체 육성 농업 관련 행사와 축제 생활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화 지도 담당과 김현정 차석입니다. 농사기술 보급, 소득작물 보급, 농가 경영 개선, 친환경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이주일 기술 보급 담당과 양정환 차석입니다. 가축 방역 및 사양 관리,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축산물 판매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서진 차석입니다. 담당 계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치 못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농업재해,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빈 기반조성 담당과 이찬희 주무관입니다. 반려견 등록관리, 유기견 동물보호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정정열 동물보호 TF 팀장과 최화진 차석입니다. 소장님께서는 공통사항을 제외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순 특별위원회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대처하고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감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척산 공연 위탁 현황, 운영 및 정비 현황, 보조 지원 내역, 민원 접수 내역 및 조치 사항, 이용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공공 근로 인력을 활용해서 2009년도에 착공을 해서 2012년도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주요 시설은 조격장과 관리동, 부대 시설로 조성되어 있으며 면적은 1,645평방미터입니다. 그동안 위탁 현황은 2012년부터 9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일까지 4년 3개월 동안 척산마을에 위탁 운영을 하였으나 이용객과의 마찰, 그다음에 불친절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되는 바람에 또한 경영난이 지속되고 그래서 마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2016년 12월부터 우리 센터가 관리를 전환받아서 그동안 위탁 운영해오던 것을 우리 시가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변경을 하고 마을에서 추천한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서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8개월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이용객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85,015명으로 2017년도에는 48,740명보다 74%가 증가된 36,275명이었으며 주로 5, 6월 달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용 현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4월 달에는 6,523명, 5월 달에는 자료는 없지만 18,429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결과를 본다면은 점점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 내용 및 조치 사항은 한 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9월 9일 국민신문고에 조격공원 관리자가 불친절하고 온천마을 장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과 카드가 사용한지에 대해서 국민신고에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한 것은 마을 행정지도와 교육을 좀 저희들이 실시해서 고쳐 나갔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과 카드는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국민신문고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정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조격공원 시설물 보수, 수목 정비, 투광등 설치 공사, 벤치 보수 공사, 화장실 보수 공사 5건에 437만 7천 원을 집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보일러실 배관 보수 공사, 시설물 보수 공사 2건에 186만 원을 들여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단위 특화상품 개발 및 추진 상황, 향후 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특화상품 개발 추진 상황입니다. 하도문 마을은 쌈채소, 대추방울토마토, 은골마을은 겨울딸기, 블루벨리, 장천마을은 친환경쌀, 햅쌀, 메주, 상도문 1, 2마을은 찰옥수수, 떡가공, 전통체험, 이목리마을은 들기름, 고춧가루를 개발하고 소득화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마을 단위를 벗어나 시 단위 특화 상품을 저희들이 개발할 목적으로 금년도에는 외성체리, 2020년도에는 칼라 옥수수와 양파, 2021년 이후에는 아열대 작물을 특화시켜 가기 위해서 집중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마을별 특화 상품은 개발을 했지만 판로 시장 확보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학교급식, 6차 산업과의 연계를 해서 다양한 판로를 확보해 가는데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반려견 놀이터 이전 관련 추진 사항 및 계획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반려견 놀이터를 영랑호 습지공원에서 설치를 했는데 환경부 생태하천 보건사업 조성지역으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이전 요청이 있어서 바로 건너편인 장사동 산 38-4번지 시유지로 5월 달에 이전을 했는데 700평방미터의 규모로 1,551만 8천 원을 들여서 이전 설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놀이터 이용 현황 모니터링 및 문제점 발견 즉시 개선하고 청결하고 자연과 동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공간의 시설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려견 놀이터 주변에 유기견 분향소를 설치를 해서 유기견을 줄여가는 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질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방역 지원 추진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농가 현황은 2018년도에는 102호에 14,199두였는데 금년도에는 87호에 16,198두로 농가 수는 줄었지만
사육수는 늘었습니다. 그 주 요인은 닭 사육수가 증가돼서 늘은 걸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가축 방역 사업 지원 내역은 2018년도에는 5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해서 1억 9,821만 2천 원으로 가축 방역 사업에 투자되는 예방 주사, 약품, 그다음에 GPS 수신료, 브루셀라, 결핵, 의무 검사비로 1억 6,533만 2천 원을 집행을 하였고 공동방재단 운영에 2,091만 3천 원, 가축 방역 지원 사업에 817만 3천 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39만 4천 원을 지원을 하였고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비로 240만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사업의 자부담을 포함해서 2억 1,140만 1천 원으로 가축 방역 사업에 1억 7,522만 7천 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에 2,192만 4천 원, 가축 방역 지원 사업에 587만 원, 축산전업농가 소독약품 지원에 138만 원, 광견병 예방 접종 시술비에 7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AI 방역대책본부 운영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에는 여름철에는 2개월, 동계 기간에는 8개월 해서 10개월간 평일에는 1명, 휴일에는 2명 해서 24시간 근무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19년 동절기 기간에는 평일, 휴일 다 포함해서 9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을 해서 상황을 총괄 관리를 하였습니다. 거점 소독 장소 및 이동 통제소 설치 운영은 2018년도에 거점 소독 장소는 7개월간 운영했는데 24시간 동안 시청 전 직원을 동원해서 설악 해맞이 공원에서 모든 축산 관련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동 통제소는 인근 지역에서 AI 항원이 검출됨에 따라서 긴급히 가축 방역 보조원을 6명을 채용을 해서 일일 9시간 동안 일일 9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8일간 북양양 IC에서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AI 구제역 위기 단계 발령 시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즉각적인 상황실 설치와 거점 소독 장소 및 이동 통제 초소를 설치를 하고 공동 방재단을 운영해서 청정 도시의 이미지를 지켜가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 백신 살포와 구제역 예방 접종을 통해서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현황 및 지원 내역, 생산량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산단지 현황은 2018년도에는 장천이 16농가, 학사평이 3농가, 청대리가 1농가, 중도문이 1농가, 상도문이 8농가로 총 29농가의 112필지에 28만 6,766평방미터였으며 금년도에는 27농가의 106필지에 26만 1,852평방미터로 전년 대비 8.7%가 감소를 하였습니다. 그 주요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농가의 고령화와 또 잡초를 인력으로 제거해야 되는데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아서 농가들이 기피하고 있음이 파악되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은 2017년도에는 유기질비료 2,404포, 잡초 방제약 782kg, 모잘록봉 방제약 328병, 벼 물바구니 방제약 303병, 홍명나방 방제약 130병, 돌병 문고병약 101병에 5,202만 4천 원을 지원을 했으며 금년도에는 유기질비료, 잡초약 방제, 잘록병약, 물바구미약 4개 분야에 지금 현재까지 4,643만 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홍명나방과 도열병, 문고병은 하반기에 발생 즉시 지원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학교급식 친환경쌀 재배단지 생산량 및 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49톤이 생산됐는데 전량 수매해서 학교에 급식 추진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11월 달에 수매할 계획이 있는데
예상 생산량은 약 한 135톤 정도가 예상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학교 관내 친환경쌀 소비량이 약 한 102톤 정도 되는데 아마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친환경쌀 실천 농업 장려금 농가별 지급 내역입니다. 2018년도 장려금 지원 내역은 장천, 상도분 1리, 중도분 1리, 청대리, 학사평 등 5개 마을 29농가에 3,713포에 포당 만 원씩 해서 3,713만 원을 지원을 하였고 농가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장려금 지급은 역시 40kg당 만 원씩 해서 11월경에 지급 예정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농작업 생력화 농기계 농가 공급 내역 및 공급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면은 연도별 사업비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는 1억 430만 7천 원 중 보조가 3,770만 3천 원으로 36%를 차지를 하고 농협 지원이 1,000만 원으로 9.6%, 자부담이 5,660만 4천 원으로 54.4%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1억 1,600만 원으로 보조가 2,500만 원으로 21.5%, 농협 지원이 3,300만 원으로 28.5%, 그다음에 자부담이 5,800만 원으로 농협의 참여와 관심을 크게 올해는 이끌어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기계 공급 내역을 이제 기종별로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관리기가 한 245만 원 하는데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39대를 공급을 했고 농산물 건조기는 한 160만 원 합니다. 11대를 공급했고 벽시 파종기는 한 408만 원 하는데 2대를 공급했고 벽시 발화기는 180만 원 하는데 4대, 동력 탈곡기는 270만 원 하는데 1대, 생력 방제기가 1대, 비료 살포기가 5대, 동력 분무기가 1대, 약재 살포기가 2대, 방제 보트가 한 280만 원 하는데 1대, 충전식 분무기가 45만 원 하는데 19대, 그다음 부속기기 17대, 콩파종기 1대, 축조 시비기 4대, 시약기 1대를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15종의 109대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농협하고 저희들이 협력 사업으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농기계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총 17종의 960대를 공급을 해서 고령화, 분여화, 노동력 부족 현상을 미리미리 준비해 왔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되면은 농기계 필요 면적과 사용 기간이 많은 농가를 1순위를 하고 다음에는 고령 분여 농가로서 노동력이 부족한 농가를 2순위, 그다음에 3순위는 영농조합, 장목반, 전업농 등 공동 이용으로 기대 이용률이 높은 농가, 다음으로서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마지막으로는 기타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가 순위로 정해서 농기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 저장시설 지원 내역,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개별 농가 및 생산자 단체이며 선정 기준은 저장시설이 필요한 취급 품목 재배 농가 및 영농 규모를 반영을 해서 선정을 하고 있고 선정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재배 면적 기준으로 선정을 해서 10평방미터형 즉 해서 3평에 7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50%를 보조 지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내역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는 원경만, 최형복, 김종호 등 8농가에 8동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한 농가를 공급 예정에 있으며 금년도까지 공급을 하게 되면은 속초시 관내 저온저장고는 총 80동으로 신선 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강소농 대표 모델 육성 사업별 지원 내역, 선정 기준 및 방법, 선정 탈락 내역 및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강소 농가 중 성공 가능성이 높은 농가를 1순위로 하고 인근 농가 파급 및 벤치마킹,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조성된 농가를 2순위, 그다음에 필수 조건으로서는 2016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강소농 경영 개선 실천 교육인 기본 교육, 심화 교육, 후속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반드시 필수 조건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는 이 농가의 예산을 4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50% 보조로 편성하는 바람에 농가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두 농가 모두 포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농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1,428만 5천 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사업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선정 탈락 내역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총 모델 농가를 지원한 것은 14농가가 지원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10번째입니다. 새노어촌 우수마을 역량 강화 사업 추진 현황 및 현재 운영 실태는 2008년 바람꽃 마을을 끝으로 사후 관리 기간이 모두 종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11번째입니다. 토양 개선 유기질 비료 신청 내역 및 배부 내역입니다. 토양 계량전은 3년 1주기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데 이곳은 중앙단위 정책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5개의 마을에 81.6헥타 분인 규산은 5,102포, 석회는 2,807포를 공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8개 마을에 93헥타르 분인 규산을 6,337포와 석회 2,917포를 공급을 하였습니다. 공급 기준량은 300평을 기준해서 규산 10포, 석회 10포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급하는 이유는 토양이 산성화되어 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국가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신청 내역 및 배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되면은 유기질 비료는 20kg 한 포에 8,500원 정도 하는데 국도 12로 2,000원 정도 보조하고 농협이 포대당 1,000원을 이렇게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서 2018년도에는 789농가에 11만 6,687포를 신청을 받아서 63%의 수준인 7만 3,999포를 공급을 하였고 금년도에는 750농가에 10만 9,431포를 신청받아서 8만 6,979포를 공급하여 신청량이 지난해보다 올라간 78% 선을 공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번째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로컬푸드 장터 운영 실적 및 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로컬푸드 농촌마을 축제인 로컬푸드 사업단이 벚꽃 축제, 쌈채 축제, 벌꿀 축제에 참가를 해서 축제에 찾은 관광객 대상으로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위주로 농산물을 홍보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로컬푸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서 6농가에 3,500만 원을 지원해서 비닐하우스 2동, 저온저장고 1동, 장비 및 자재 4개소를 지원을 하였고 직매장 운영 실적을 보게 되면은 농협 하나로 마트에 설치되어 있는데 직매장에 56농가가 참여를 해서 2억 9,7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로컬푸드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하여 역시 3,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농산물 생산 및 저장, 가공 기반 구축 시설을 지원코자 지금 현재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직매장 판매액을 4월 말 기준에 했을 때는 8,300만 원이었는데 6월 10일로 다시 조사를 해보니까 1억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직매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17평방미터를 165평방미터로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농가도 지금 현재 56농가인데 100농가 이상으로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농가가 이 로컬푸드 매장을 활용하게 되면은 매달 봉급자의 생활 수준으로 벌어가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감사하게 여기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13번째입니다. 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은 2018년도에는 감자, 옥수수, 햅쌀, 공공비축 및 포대 등 사품목에 22,365개에 4,218만 8천 원을 지원을 하였고 마을 단위 특화 작목 포장재 지원은 3개 마을에 19만 3,490매에 5,925만 8천 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희망 수요 조사를 받아가지고 지금 6월 달부터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장재 수요는 농가들이 원하는 수요 대비 70% 정도밖에 저희들이 공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쪽에 되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마을별 농촌 마을 축제 추진 상황과 마을별 매출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2018년도 추진 결과입니다. 상도문 1, 2가 벚꽃 축제를 했는데 행사비는 12억 2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행사는 4월 7일부터 4월 8일까지 개최한 결과 15,000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매나리 공연, 동아리 공연, 보물찾기, 농산물 판매, 민물고기 잡기 체험, 모자 사생 대회, 마을 호수 도화 체험, 스마트폰 사진인화 등 개최를 해가지고 2,3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하도운 마을의 쌈채 축제는 1,650만 원을 2018년도에 지원을 했는데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개최를 하였는데 개최 기간 동안에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바람에 3,000여 명이 다녀갔지만 큰 성과를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매출도 1,550만 원밖에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은골 딸기 축제는 1,650만 원을 지원해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개최한 결과 14,000여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딸기 수확 및 각종 체험, 딸기 및 가공품 판매, 지역 농특산물 전시 판매, 푸드트럭 운영, 은골 농촌 체험학교 운영, 각종 경연대회를 운영해서 2,350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축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되면은 벚꽃 축제는 4월 6일부터 7일까지 개최하고자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틀을 남기고 4월 4일 산불이 발생되는 바람에 취소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쌈채 축제는 인력 부족과 축제 장소 부적합 등 하도문 마을 주민들이 자체 회의를 한 결과 올해는 그냥 포기하는 걸로 결정이 된 바람에 쌈채 축제도 개최하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딸기 축제는 마을 장목반이 그동안 운영해 왔었는데 금년에 개인에게 위탁을 하는 바람에 마을 육성 취지에 맞지 않아서 금년에는 딸기 축제 지원을 중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다시 장목반이 인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장목반이 인수를 한다면 다시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벚꽃 축제는 농촌 마을의 소규모 축제로서 상춘 관광객과 속초 시민에게 즐거움과 놀거리, 그다음에 농촌 체험을 경험하고 농산물 홍보와 마을 공동체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이 마을 역시 고령화와 체험 소재가 좀 한계점으로 좀 드러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있으며 타 농촌 마을과 좀 연계를 한다면 속초의 대표적인 농촌 마을 축제로 봄 축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서 더욱 노력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번째로 갈수기 농업용수 지원 현황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갈수기 농업용수 수원 확보를 위해서 2018년도에는 대형관종 4개소를 개발했는데 도문동 지역에 3개소, 장사동, 영랑동 지역에 1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대형관종 50개소를 건설도시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초 가뭄이 상당히 심각했는데 정비를 하여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서 유사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문대책 농업용수 예산 확보 현황을 보게 되면은 2018년도에 3,675만 원으로 양수자재 구입비에 375만 원, 관정개발비에 3,300만 원이었으며 금년도에는 1억 1,975만 원으로 편성을 해서 관정개발은 2천만 원이 편성됐는데 지금 현재 7개소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정 유지 보수비로 9,975만 원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60% 정도 정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 나머지 40%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수 급수 추진은 2018년도에는 양수기를 3대를 지원을 해줬고 스프링클러는 3조를 지원했으며 금년도에는 양수기를 5대를 지원해서 5, 6월 달에 극심한 가뭄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농업용 관수 장비 보유 현황을 보게 되면은 센터에 스프링클러가 50조, 고압 송수 호수가 11kg, 발전기가 10대, 수중 모터가 3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양수기는
총 35대 중에 농업기술센터에는 8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재난 관련 부서인 안전방재과에 15대, 동주민센터에 12대를 배치해서 유사시에 긴급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관리 전환을 건설도시과에서부터 50개소를 이전을 받았는데 그 중에 4개 관정이 약간 노후가 돼서 용수가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점검 및 유지 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농업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 사업 관련해서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교동 20통 지역 마을 안길 정비공사와 장사동 304-16번지 1원 농지 포장공사, 조양동 청대리 마을 안길 이설공사, 중도문길 그레이팅 설치와 3개소 정비공사, 도문동 371-9번지 1원 농로 및 농수로 보수 공사 등 총 19건의 5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공개 경쟁 입찰로서는 4개소, 수의 계약으로서는 15개소를 추진하여 농로 정비, 농로 포장, 도로 이설, 농로 개설, 배수로 정비, 농로 정비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로 번면 보수 등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의 예산은 추진 계획은 장사동 145번지 1원의 농로 포장 공사가 3천만 원은 수의 계약에서 3월 4일부터 4월 16일까지 177m를 공사 완료를 하였고 상도문 수케골 1원의 농로 포장 공사로 1,000만 원을 들여서 3월 달에 25일부터 4월 18일까지 완료를 하였고 조양동 910번지 1원 농로 포장 공사도 900만 원을 들여서 3월 20일부터 4월 4일까지 농로 정비 47m를 하였고 도문동 996번지 1원 농로 확포장 공사는 4천만 원을 들여서 수의 계약해서 4월 29일부터 6월 13일까지 304m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노학동 1013-14번지 1원 농로 포장 공사와 중도문길 107번지 농로 보수 공사, 조양동 동광사 인근 농로 정비 공사, 중도문 1원 농수로 정비 공사는 사업비는 2억 8,2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농업인들이 농업에 지장이 없고 통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최대한 그 영농기를 피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비공개가 요구되는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답변 전에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출석, 배석하여 주신 담당들께서는 필요한 경우 참고인 자격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을 진술하실 경우에는 직함과 성함을 밝혀주시고 답변석에 나오셔서 사실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받아보신 자료 중에 혹시 미비한 사항이나 더 추가할 사항, 요구한 자료가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소관 부서의 자료를 추가 요청할 경우 부서장과 담당께서는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감사 종료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할 자료가 있습니까? 네. 요구할 자료가 없으면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적으로 질의 시간은 의원간 10분을 드리겠으며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의원님들 질의를 준비해 주시고요. 소장님, 저희가 12일부터 오늘이 마지막 감사네요. 네, 오늘 이제 3개 부서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제 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리 증진의 주안점을 줄 정책 감사로서 미래 발전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합치 감사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의원들이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질의하실 네네 김명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임대식 국장님 오늘 참관에 반갑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민 농산물을 위해서 수고 많으신 소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척산공원 위탁과 관련돼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조격공원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7, 8월에 준공을 마칠 수 있습니까 여기? 네, 지금은 많이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예. 설계가 완료가 돼서 네. 7, 8월 내로 바로 소장님 7, 8월이라면 기왕 좀 준공을 좀 앞당겨서 여름 시즌 전에라도 좀 앞당길 수가 있나요? 조격공원이 더운 지역이라서 네네. 여름에는 많이 안 옵니다. 아, 비수기 오히려 여름은? 오히려, 네. 그래서 그때를 비수기를 택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7, 8월 중이면 8월 말쯤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저번 그 예산 때도 좀 질의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조격공원에 SNS 홍보하고 네. 시민과 관광객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이제 안내 표지판 설치와 편익 시설 좀 확충을 좀 요구를 했었고요. 네.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좀 강구를 했었는데 마을 단위 이제 특화 그 수익이 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예산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제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시민하고 관광객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시민이죠. 네. 시민이 우선 되어야 하고 이제 관광객인데 접근이 아직까지는 접근 방법에 대해서 조금 접근성이 좀 약간 떨어지는 곳이니까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거기를 주말 장터를 해서 농업인들이 예. 1년 동안 생산된 농산물을 예. 그곳에 이제 판매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 예. 전화를 받았고요. 예. 지금까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바람에 기반 시설 위주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서 네. 협조를 관련 부서와 협조를 받아서 네. 흙도 좀 매립을 하고 어느 정도 장터가 형성될 수 있는 공간을 네. 계속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고속도로 밑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관련 예. 부서 협조를 하고 도로공사 협조를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네. 마을 그 통장님하고 그분들에게 힘을 좀 빌어서 네. 그런 것을 좀 마을 차원에서 좀 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행정에 나서는 것보다는 같이 한다면은 그런 것이 수월하게 진행될 것 같아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또 예. 체육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설에 맞춰서 저희들이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은 네. 그때 가서 제대로 판매를 못하기 때문에 사전에 협력을 강화해서 정말 새로운 명소로서 조격도 즐기고 주말에는 주말 장터도 좀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팜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 이제 설명 잘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네. 질의응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확대와 관련돼서도 제가 소장님께 요청을 했었는데 네. 내용을 보니까 일개소 이제 4천만 12가 이제 5대5 비율이네요 이게. 네. 예. 세계에서 하도문, 은골, 소야, 딸기인데 이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계속 수립하실 계획이신가요? 거기는 이제 기존의 3개 마을은 기존에 돼 있는데 예. 그것이 이제 스마트팜과 연결이 잘 되게끔 예. 이제 퍼버링이 나가지고 하게 되면은 지금 날씨가 뜨거운데 작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걸 빨리 이제 5G처럼 네네. 속도가 빨리게끔 해서 바로 기후 변화에 바로 대응할 수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그거는 이제 기존에 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팜은 4천만 원을 들여서 네. 새로 이제 하고 앞으로는 예. 더욱더 돈이 좀 작기 때문에 네. 스마트팜을 시설하려면 최소한 엄청난 이제 돈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확대를 해서 새로운 농가들이 좀 파급 효과가 있도록 예. 그런 걸 보고 원터치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보게 되면 나도 해야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거든요.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또 가져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농촌 마을 축제 발전 방향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은골 딸기는 지금 개인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이제 마을에서 다시 운영을 할 계획이고 네. 하도문 쌈채하고 상도문 벚꽃 축제 이제 발전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시기인데 네. 자, 이 축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 지금 고령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인력 수급이라든가 장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자, 어쨌든 농가 소득을 위해서 예. 우리 관광객들 또 체험거리, 시민의 체험거리를 위해서 한 사업인데 예산 보조금 대비해서 또 매출이 그렇게 또 많지는 않아요. 예.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제가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네. 저기 비공개를 해도 되나요? 아니, 그건 비공개로 그럼 비공개 지금 답변하지 마시고 네. 비공개로 저랑 좀 네, 대화를 네, 좀 해주시고 네. 자, 이 축제 형식이 매번 모든 뭐 다른 과에 축제와 관련된 과에다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축제가 펼쳐지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시죠. 네. 그런데 각 동의 사회단체들, 공무원들 이분들께서 동원이 되지 않으면 축제가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축제가 그래요. 네. 앞으로의 개선 방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봄꽃이기 때문에 겨울을 나가지고 봄에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예. 모든 관광객들도 꽃이 있는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네. 벚꽃뿐만 아니라 그 꽃을 위한 삼척에 보게 되면 유채꽃 네, 네. 있잖아요. 그래서 예. 벚꽃 축제가 오는 길에 그러한 유채꽃을 심고 좀 더 주변 환경 정비를 하고 봄으로서의 그 기능을 한다면은 네. 시민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지나다가 많이 올 것으로 전망을 하고 인근 인제 보면 이 달별로 계속 축제를 해요 마을에서. 예. 그 현장에 본의원은 한 번도 안 빠져보고 한번 가봤습니다. 예. 그 인근 군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 지역의 오개단체 그리고 군에서 지원이 나오지 않으면 외부의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매시에서 관광차가 몇 대 올 정도. 예. 그래서 이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서 참 고민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지금 추진은 되어 왔지만 답보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이 축제 자체가. 이 축제를 우리가 다시 그 하기 전에 뭔가 좀 새로운 개선 방향이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 공감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마을 단위 축제보다는 정말로 시 단위 축제로 좀 확대를 해서 네. 농촌 마을도 참가를 하고 네. 시내 좀 소상공인도 참고를 네네. 해가지고 정말 좀 뭐 2천만 원 지원하는 축제가 아니라 네네. 한 억 단위로 지원을 해서 정말로 대표적인 봄 축제로 네. 발전해 보려고 하는데 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이 축제가 마을 근처에서 하셨습니까? 이제 네. 벚꽃이라든가 쌈차라든가 네. 마을 벚꽃은 그 마을의 또 이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공간에서 하는데 네. 자 주차 시설이라든가 네, 마을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사실 협소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또 이 하나로 합쳐서 또 할 수 있는 계절에 또 맞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할 수 없는 또 상황이고 그러나 누구나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 축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공감을 하시죠? 네, 예. 반려견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방원욱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거기 때문에 전 가축질병 네, 방역과 관련돼서 좀 방역 차량 GPS 수신료 이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안에 방역 차량 GPS 수신료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축산 농가의 차량에 GPS를 다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예. 그 만약에 AI가 발견되면은 이 농가가 어디를 다녀왔는지 예. 다 기록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역추적해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네. 그 전염 매개 경로를 원천 차단하고 방역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수신료를 저희들이 부담해 주는 겁니다. 그 이제 위치 추적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실추적을. 자, 지금 돼지열병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예. 않습니까? 어제 언론 보도에 보니까 아프리카 돼지열병 국내 유입을 막으려면 환경부에서 음식물 급여 금지 조치를 조속히 시행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음식물 급여 조치를 시행해야 되는 이유가? 음식물을 방치하게 되면은 네네. 멧돼지가 와서 먹게 되거든요. 그렇죠. 멧돼지는 그 휴전선을 넘나들기 때문에 예. 거기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의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염려가 있습니다. 네네. 그것을 모르고 음식물을 갖다가 집에 있는 돼지를 줬을 경우에는 반드시 바이러스의 전파 원인이 되기 때문에 네네. 그걸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지금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좀 줄여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네,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이려면 네.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관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네네. 포획틀을 옛날에는 한두 마리 들어가는 포획틀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10마리 이상 들어가는 포획틀을 만들어서 네. 먼저 먹이로 주고 유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포획틀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도 멧돼지가 자유롭게 먹게끔 이제 기간을 일주일을 또 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돼지가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내리게 되면 밀고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포획틀이 이제 개발됐는데 네. 그거를 전국적으로 지금 공급을 하고 있고
돼지 사육 농가 주변에는 울타리를 아예 설치를 해서 네. 그다음에 멧돼지하고 접촉을 하지 못하게끔 네. 그렇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우리 지역은 속초는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냐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주 공교롭게 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들은 그냥 양양 고성과 협력을 해서 네. 방역 상태만 유지를 하고 협조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의원은 강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저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 또 산불로 인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많은 피해를 보셨습니다. 네. 우리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 관련된 복구와 지원 관련된 업무에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직 다 마무리가 된 건 아니니까 좀 더 힘을 내시고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그 피해 복구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 복구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을 우리 소장님께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현재 산불 피해 봐서 유로금이라는 성금을 거둔 것을 보니까 주로 이제 인명 피해, 그다음에 주택 피해, 그다음에 나머지 나중에 추가된 게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나갔는데 농업인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단위 안전방재과 주관으로 4개 시군 회의를 했었어요.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그때도 제가 이제 건의를 드렸지만은 농업인들이 상대적으로 제외되고 있다. 왜 농업인들은 지원을 안 해주느냐? 농기계 한 대가 1억 5천만 원이 넘고 일반 주택보다도 비싼 경우가 있는데 농업인을 제외하게 된다면은 농업인이 상대적으로 참 상실감을 갖게 되니까 꼭 좀 넣어달라 그랬는데도 거기서는 농업은 복구비가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런 성금을 줄 수 없다라고만 답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해서 요번에 행정복지국장님하고도 협의를 몇 차례 해가지고 농업인도 이제는 좀 줘야겠다. 그래서 100만 원 미만 피해 본 사람들은 상품권을 70%를 주고 네네. 그다음에 100만 원 이상에서 5천만 원까지는 100만 원을 주고 5천만 원에서 1억은 150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네네. 상품권을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NDMS라고 중앙단이 이제 뭐 피해 본 것을 저희들이 네네네. 입력을 하게 되면은 전산상 입력이 안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70만 원 미만의 농기계들은 아예 전산이 받아주지를 않아서 그것을 중앙단이 계속 내려오신 분들에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도에도 건의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70만 원 미만도 강원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네. 대책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게 그런 면들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피해는 봤는데 입력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단가가 좀 낮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대형 재난이 났을 때 그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중앙정부의 이런 현황을 잘 설명하고 이러다 보면 물론 재난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그게 제도적인 시스템 정비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도 앞으로도 그런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우리 복구 지원 관련돼서 네. 이제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식량 작물을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하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축을 재배하시는 분들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이번에? 예. 복구비가 이제 일반 작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 지원, 그다음 농지가 네네. 35% 지원, 국비가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강원도에서도 그걸 저희들이 이제 건의를 많이 해가지고 인지를 해서 이것을 좀 더 국비가 옛날에 35%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강원도에서 70%를 지원하고 융자가 20%, 자부담이 10%를 하는 걸로 해서 융자도 어차피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보조가 70%, 자부담이 30% 이렇게 하는 걸로 이제 받겠습니다. 하지만 농업인들에서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 30%마저도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네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더 현실화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농업인들 피해 중에 가축업 하시는 쪽이 한 분이었나요? 두 분. 네. 그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 일반 식량 작물 재배하시는 농업인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었죠? 복구비로 이제 사야지만 이제 돈을 이제 나가고 역시 그것도 70% 보조고 30% 자부담인데 네. 복구비는 내가 안 하면은 그냥 35% 재난지원비로 내려오는 35%만 받고 마는데
내가 새로 이제 소를 사겠다 하게 되면 70%를 이제 보조를 주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일반 농업인일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주소득원을 하는 사람만 지원이 됩니다. 그걸 이제 네네. 농업인으로 보는데 네네. 그 전국 농가의 평균 소득이 3,750만 원입니다. 네네. 3,750만 원이 연소득이 넘게 되면은 농업인으로서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가축의 피해를 받지만 네. 보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아픔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희들은 또 그거를 또 중앙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참 저희들도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재난 및 네, 안전관리 기본법 제 66조 3항을 보니까 네, 네, 주 생계 수단이 농업업, 임업인, 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지원하는데 네, 우리 소장님 말씀은 이제 벼농사라든지 이런 식량 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은 이분이 주 생계 수단이 그걸로 보이지만 가축업을 하시는 분은 주 생계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이 된다는 말씀인 아니 건가요? 그거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작물이든 네. 가축이든 뭐 과수든 시설이든 그거는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어. 본인이 이제 피해를 받지만 네네. 다른 이제 세무조사 이제 다 들어가거든요. 세무서에 이제 그 연간 소득 거기 쓸 때 주 생계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농업인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주 생계 수단이 아니라는 차원인 거죠. 예, 예. 법은 이제 농업이 이제 보면은 농업의 분류를 보면 농작물 재배하시는 분들, 예, 그다음에 축산업, 예, 그리고 일부 임업인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농업인인데 네. 주 생계 수단이냐 아니냐 이제 네. 이거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말씀인 네. 거죠. 예, 이해가 가겠습니다. 하여튼 그 시간이 좀 남았지만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에 그 산불 피해와 관련돼서 농업인들의 이제 복구와 지원에 이제 참 고생 많으셨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아직까지 법이 네. 세밀하게 이런 모든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피해를 입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장님으로서 각종 회의와 세미나 등 중앙정부와 소통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번에 겪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사례들 네. 잘 전달을 하셔서 중앙정부의 그 정책 방향에 좀 잘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네. 아직 끝나지 않은 우리 농업인들에 대한 피해 복구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소장님 저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효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수장님. 앞서 저희 강정호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하여간 산불로 인해서 농가들도 지원해 주시느라고 많은 노력들 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아직도 남아 있는 과제들이 많죠. 네. 네. 복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여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어서 20쪽에 보면 이제 강소농 대표 모델 육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하나의 사업이 그 당해 연도에 어떤 신청되는 상황들에 그냥 지원을 한다. 이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소농 대표 모델이라는 부분은 그것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농촌에 그쵸 정주할 수 있는 여건 그리고 계속해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데 2016년부터 지금 이 사업이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죠? 2012년부터. 2012년인가요? 네. 그럼 2012년이면 벌써 꽤 된 거죠. 네. 그러면 이 상황으로 현재 그 농민들 중에 강소농 이 사업에 지원을 받아서 육성되어 있는 그 사례를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쉽게 은골 딸기 그때 은골 딸기가 여기에 예, 속하나요? 예. 네. 그다음에 김종정 가수 복숭아 배. 네. 예. 그다음에 이창우 장천의 이창우 농가가 한우. 네. 그다음에 하도문의 정수아 농가가 비닐하우스 그 엽채류. 네. 그다음에 은골의 김상호 농가가 블루벨리. 네, 됐습니다. 예. 그러면 이 상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다. 그러면 한편으로 이제 궁금한 거는 이렇게 우수 사례들이 어쨌든
사업의 성과들이 작지만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이분들끼리의 어떤 그 자조 모임이라든가 또 다시 여기에 이제 진입하거나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분들에게 이분들의 뭐 경험담이라든가 노하우들을 좀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식의 상황들이 센터에서 좀 지원되고 있나요? 예, 그거는 이제 네. 저희들이 국비를 요청해서 강선홍 대표 모델 뭔가의 모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의도 받고 그다음에 네. 경영 컨설팅도 받고 잘하고 그렇게 계시네요. 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좀 지속해서 이런 게 그냥 이례적으로 사업비를 받고 단년도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정말 하나씩 뭔가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예, 예.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19쪽에 보면 이제 농산물 그 저장 시설 지원이 있는데 19년에는 이 사업이 없나요? 올해 한 농가가 이제 지원되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농가밖에 배정이 안 네. 됐기 때문에 도와 열심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사업비를 보면서 이게 자부담이 50-50인데 실질적으로 지원된 건 이제 45에 한 55%더라고요. 근데 이 부담률이 좀 자부담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액수로 근 400만 원 정도를 그러니까 참 농가 경영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50% 보조율도 상당히 네. 농가들이 많이 그렇죠. 어려워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산을 저희들이 참 전투하듯이 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50%밖에 저희들이 못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분들이 그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인프라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런 구축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라 그런 이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에다가 예산을 쓸 것인가 네. 이 부분에서 볼 때 형평성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똑같이 나눠주고 똑같이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족한 곳에 좀 더 우리가 투입을 하는 것이 형평성이거든요. 예. 그렇죠? 아닌 것은 작게, 필요한 것은 좀 많게. 네. 그래서 이게 올라가도록 서로 맞춰주는 부분인지라 네. 지금 현재 속초의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힘드신 형편들이시잖아요. 예. 네네. 이런 사업들이고 중요하다고 싶을 때는 좀 시비 부담을 좀 들여서라도 보조금 받을 때 똑같이 돼야 되는 그 비율 말고라도 좀 신경이 가야 되지 않겠나 예산을 보면서 제가 마음이 탁 이게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접 결정하고 자부담 처리를 해야 되는 아마 농민들로서는 좀 쉽지 않겠다. 네. 이런 부분들이 혹시 그 사업들에 어떻게 있는지 조금 더 감안하셔가지고 좀 예산 신청하시거나 이럴 때도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센터에서 좀 노력해 주시는 게 사실은 역할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푸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주 획기적으로 한 10배 정도를 지금 이제 좀 늘려 보시겠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장은 도대체 어떻게 펼쳐질지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겁니까? 농협하고 협의는 다 끝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5평 정도 하나로 맡은 애 조그맣게 있는데 작죠. 네. 그 옆에 이제 약간 들어간 공간이 있어요. 거기 한 50평 정도 되는데 네. 거기로 확장하느냐 아니면 2층에다가 농협 하나로 맡은 2층을 좀 확대를 해서 거기다 할 것이냐 이렇게 기본적인 협의는 돼 있고 네. 문제는 이제 예산을 이제 시비하고 농협하고 어떻게 부담하느냐만 이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게 그거군요. 식자재 많이 네, 예. 식당들 같은 게 커다란 캔이나 막 이런 걸로 되어 있는 지금 그 공간 말씀을 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2층보다는 1층이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예. 중요하고 최근에 보니까 로컬푸드가 이제 많이 좀 나와 있는데 조금 그 다른 다산 용품보다 조금 비싸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가져오면 굉장히 싱싱하게 오래 제가 보관해서 이제 쓸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을 직접은 좀 느끼고 있는데 네. 이 로컬 푸드의 상황에서 제가 이제 하나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홍천 휴게소에 그 로컬 푸드 매장이 있어요. 예, 예를 예. 들면 저는 그러니까 전국의 그 휴게소나 이런 데를 갈 때 잘 이제 들려봐요. 그러니까 간식거리 좀 먹으려고. 근데 홍천 휴게소를 가면 다 사고 싶은 거예요. 예, 정말 한번 들려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금방 나온 쌈채류부터 시작해서
뭐 조그만 강정 같은 것 예. 아니면 그러니까 화차라래죠. 꽃차부터 예, 예. 시작해서 아까 프로폴리스 뭐 말씀하셨던가요? 네, 그런 것까지 해서 정말 왜 이렇게 다 사고 싶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말씀은 뭐냐면 있는 그 로컬 푸드나 2차로 가공한 부분들이 아주 그 상품화돼서 소비자들의 그 욕구에 딱 와닿는 상황으로 이 사업이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홍천 상황들이 참 선진 모델이 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는데요. 저희 그 로컬 푸드도 이게 1차 생산뿐만이 아니라 지금 2차 가공하는 상황들도 있고 그리고 앞서 이제 상도문의 떡마을이라 그러는데 사실 지금 상도문 떡을 어디로 신청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당장 주민들부터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주문 생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디 뭐 그러나요? 서진지 견학 간다 하면 네. 떡을 해서 직접 배달해주고 네. 뭐 그런 어느 모임에서 떡 실험을 한다 하면 네. 떡 만반까지 해서 출장 서비스도 해주고 그래서 주문 생산을 요즘 주로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주문만인 거죠. 네. 그래서 그 송천 떡마을이 이제 주문과 함께 가서도 쉽게 우리가 좀 구입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게 접촉이 가능해야지 그다음에 주문 생산도 더 늘어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인지라 로컬푸드 매장을 어차피 좀 이렇게 10배로 좀 늘리고자 할 때 1차 생산물뿐만이 아니라 네. 아마 이렇게 많이 수집을 해보시면 참 많은 다양한 것들이 제법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들기름도 예를 네. 들면 똑같은 들기름병이 아니라 소주병이 네. 아닌 그 디자인과 요즘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좀 달라지잖아요. 예. 그런 논의를 일단 그 농민들의 상황들 그리고 또 행정에서 어떻게 지원하실지를 정말 이 부분은 이참에 네. 잘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들기름 같은 경우는 이목리에서 포장병을 이쁘게 해가지고 생들기름, 볶음 들기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맛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네요. 네, 네. 좀 더 하여간에 주민들이 아주 만능 속에 좀 빠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로컬 푸드라는 거는 저희가 매번 어떤 생산품이나 얘기하면 뭐 관광객에게 어떻게 판매를 할까 이런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 지역 상품을 저희 지역 사람들이 먼저 많이 사용하고 애용하고 그럴 때 그것이 또 더 판로들을 좀 확장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여간에 그 역할이 필요하시죠. 네. 조금 더 공격적으로 네,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유혜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원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저도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 마을 단위 특화 상품 개발이죠. 네. 참 딱하죠. 자꾸 고령화되고 농촌에는 일하실 분이 안 계시고 특화 상품을 이제 찾고 변해야 하고 정말 그 고민은 소장님 고민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추방울 토마토 같은 경우는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제가 예지에 이제 이렇게 선물을 하면 곧바로 그걸 먹어보고 거기 그 상자에 있는 대로 전화를 해서 주문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주문을 하면 없습니다. 생산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참 그 종자도 좋고 맛도 있고 하는데 대추방울토마토가 좀 상당히 조금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좀 애석하더라고요. 그 상품도 좋고 네. 어디든지 누가 받아도 또 다시 먹고 싶어하는 그런 토마토였는데 다른 과일이 몽땅 있어도 그거 있으면 그것만 먹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좀 신경을 좀 더 쓰셔서 네. 여기는 좀 하드문에 있는 대추방울토마토는 좀 성장을 좀 시켜야 하지 네. 않겠나 그렇게 하도록 싶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시 차원으로 이제 품목을 하겠다고 소장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외성 체리에 네. 대해서 좀 관심이 좀 많습니다. 많고 칼라 옥수수도 저희가 접해봐서 알겠는데 양파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제가 이제 그 방송에 나왔는데 전라도 무안에서는 양파가 특이 작물이에요. 근데 이게 30년 만에 가격이 폭락시켰습니다. 네. 30년 전에도 한 망에 2,000원이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한 망에 3,000원도 못 받고 있습니다. 이런 그 품목 선정을
진짜 정말 잘 선택을 해서 네. 농민들이 갈아엎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좀 소장님 신경 써주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학교 급식에 나오죠. 그러면 네. 특화 상품을 개발을 해서 학교 급식이나 어린이 급식에 다양한 판로로 확대해 주면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저희가 지금 농촌이 그렇게 그다지 많지는 않아요, 그죠? 예. 네, 그런 분들을 좀 많지는 않지만 좀 특화 지역으로 해서 그 농산물이 우리 지역에서 난 농산물들을 우리 지역민들이 다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고요. 품목을 좀 개발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 어떻게 체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저기 체리가 외성 키가 큰 것이 아니고 외성 네, 체리이기 작은 때문에 거. 예. 네, 지난번 때도 언제든지 제가 기상이- 업무 보고 예. 때 들었습니다. 이 기상이 오게 되면 비닐하우스를 덮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시험 재배한 결과 개화가 잘 됩니다. 꽃이 핀다는 것은 열매를 약속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수확은 해보셨어요? 개화가 이제 됐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그 대목을 선정을 해서 접을 붙여서 지금 가을에 공급하려고 봄에는 많이 공급을 못했습니다. 수요량이 작아서 기반을 확대를 해서 가을에 몇 한 농가나 5천 지금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그거요? 몇 농가나? 지금 농가들이 신청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생산하는 게 더 문제가 됩니다. 올해 계획은 5천 주 정도밖에 올해는 생산을 못 하고 네. 내년도에는 한 15,000주 이상 생산을 해서 내년까지 공급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체리 여성들이 참 좋아하는 예, 그 예. 체리죠. 그래서 많이 생산을 하셔서 우리 지역이 먹고 남아서 다른 데로 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방원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예,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장님 바로 질의 좀 네, 들어가겠습니다. 예, 좀 딱딱하더라도 아시는 대로만큼만 좀 네, 알겠습니다.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워낙 베테랑이시라 제가 예산서를 좀 보니까 이해 안 가는 단어들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과목은 그래도 그 세목 좀 가르쳐 주세요. 네. 그 우리가 본 예산에 보면 유기동물 관리 운영을 일반 수영비나 뭐 재료비 이런 걸로 알겠는데 유기동물 보호 관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이 세목이 뭐가 있어요? 그 유기동 보호 관리에는 이제 포획 수당도 들어가 있고요. 보액 수당. 예. 그다음에 이제 사료비도 들어가 있고 동물 진료하는 치료비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거기에 뭐 시설이 고장 나면은 수리비가 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 광견병에 걸릴 염려가 있으니까 예방 주사 맞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그 또 다음 과목에 뭐 유기동물 보호 관리 가로 열고 자체 추가가 있어요. 예. 요건 또 뭐죠? 네, 도 단위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청을 그 동안은 우리 순수 시비로만 지원해 줬는데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모자라서 도 단위 이제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도 단위는 별도로 예산 부기가 다르기 때문에 도 단위로 내려왔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으로 그 동안 해오던 것을 자체 추가로 이렇게 분리해서 난 겁니다. 예, 하나만 네. 저기 또 유기동물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은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유기동물을 이제 분양해 가게 되면은 20만 원에서 자기 본인이 20만 원을 드려야 된다. 미용비, 등록비 뭐 해가지고 사료비 해가지고 20만 원을 드리게 되면은 그것을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10만 원을 보조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만 원 보조. 네, 50%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있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에 대한 세목은 뭐죠? 관리 유실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유실동물 몇 쪽에 19년도 예산 이 세목은 모르시나요? 몇 쪽 예산서를 봐야지 제가 예산서 몇 쪽이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1,200만 원 가량 돈이 돼요. 그다음에 반려동물 운영 지원에 대한 세목은 뭐죠? 반려동물 운영 지원. 제가 잠깐 예산서를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과목이 지금 관리 운영, 보호 관리, 자체 추가, 입양비 지원, 유실 유기동물 관리 수준 개선 지원, 입양비 지원이 또 있어요. 그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도비 이제 받아서 이렇게 시 자체도 하고 도비도 하고 잔액을 반납하는 걸 재투자하고자 이제 그렇게 도비가 다르고 예. 국비가 다르고 시비가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시 자체비가 다르서 그렇게 그다음에 나오는 우리 겁니다. 19년도 추경에 보면 반려동물 운영 지원이라고 또 한 2천만 원 가량 있거든요. 이건 세목이 뭡니까? 반려동물 운영 지원 하나는 반려동물 배변 봉투 201-0 하나는 반려동물 배변 봉투가 저희들이 14개소가 설치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교체하는 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배변 봉투만 예, 우리 봉투가, 예. 2천만 원이 2,080만 원인데 배변 봉투만 280만 원. 예? 이 저기 추경 저기 보면은 반려동물 운영 지원의 201- 사무관리비가 280만 원. 반려동물 놀이터 이전이 1,800만 원. 유기동물 관리 운영 CCTV 사용료가 105만 배변 봉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운영 지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충 좀 알겠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그 보면 유기동물 네. 554쪽에 보면 재료비의 약품비 사료가 네. 3만 원 곱하기 250% 해가지고 750만 원 나와 있죠. 예, 예. 그다음에 그 밑에 일반 보상비에 보면 유기동물 시술 가로 열고 진료비 네. 50만 원 곱하기 12월이라고 여기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나오는데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또 나와요. 그건 예산이 이제 부족해서 그렇게 나눠난 겁니다. 이거를 왜 분리를 시켜놨죠? 그러니까 목이 이제 도비가 부족되면은 목이 이제 도비로 내놓은 걸로 놓아야 되고요. 시 자체로 확보한 것도 시 자체적으로 놓아야 되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이지만 예산이 부족할 경우 그러면 지금 그 유기동물 보호 관리 안에 있는 그 세목의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얼마로 책정돼 있어요? 그걸 알아야 전체적으로 약품하고 진료비가 얼마인 줄을 알 것 같은데. 그 저기 사료비는 이제 저 대형견 사료가 가격이 또 다르고요. 예, 중소견 다르기 때문에 통틀어서 얘기하세요. 예, 그렇게 해서 절삭해서 말씀하세요. 예. 자, 그러면 750하고 우리가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게 약품비 사료가 750이고 진료비가 600만 원이란 말이죠. 이러면 1350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약품하고 진료받는 강아지에 대한 이 다냐 그거예요. 저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그 반려견 금액을 말씀을 좀 해달라고. 전체적인 금액이요. 예, 예, 예. 그 예산서를 보게 되면은요. 1억 예산서에는 세목이 안 나와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저거 시간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소장님.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7,925만 8천 유기동물 관리 운영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간제 보수비로 1,792만 1,000원. 기간제 그다음에 보수를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네. 지금 강아지한테만 들어가는 사료비하고 진료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거를 좀 뽑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700 약품비 사료비가 750만 원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일단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관리인 광견병 저증비가 50만 원. 그다음에 어르신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업비로 200만 원.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로 4천만 원 한 것은 경사면이 아니 늘어졌기 제가 때문에. 물어보는 게 시설 부대비가 아니잖아요. 시설 다 빼고 예. 치료비하고 강아지 사료비만 좀 빼달라는 거거든요. 그거 없으면 저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네. 얘기를 할게요. 혹시 그 보호소 관리 기간제 인건비가 1,792만 1,000원이에요. 예, 맞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세요. 여기 예, 1,792만 1,000원 그리고 맞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관리비가 2,415만 원. 예. 체크 좀 했어요? 금액 합산하면 되잖아. 아니 합산이 됐는데 유기동물 보호 관리 유지비 추가가 3,250만 원. 유기동물 보호 관리 추가비가. 그러니까 유기동물 이 구조 안에, 비용이 그러니까 요 안에 사료비하고 진료비가 얼마 들어가 있나요? 그 사료비하고 진료비는 저희들이 이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쭉 합산을 그럼 해야지 나옵니다. 자료 예산은 그렇게 요구하세요, 편성되어 자료. 있지만은 그걸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 자료 12월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러면 올해는 다 안 지났죠? 아직 다 안 지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몇 월 달까지 12월 달까지 집행을 해야 아니 돼요. 집행을 하지만 네. 우리가 5월 말까지- 자료 줄 수 5월 있는 게 5월 말까지가 나올 수가 말까지니까. 있습니다. 그럼 작년 6월서부터 올해 5월 말까지 하면 1년치 되나 1년치 좀 해주십시오. 예, 예, 그렇게 그다음에 하도록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서 포획 수당은 작년에는 얼마를 쓰셨나요? 자체 그것도- 추가도 합쳐서. 예, 예산서는 그렇게 서 있지만은 집행한 내용은 좀 예산서가 약간 틀릴 수가 있고요.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를 저희들이 그것도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 없으실 것 같아서 지금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포획료하고 다른 거 빼고요. 예, 포획하고 자산 사료비. 취득비, 뭐 재료비 이런 거 빼고, 그다음 인건비 빼고, 예,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거 하고, 진료 치료비, 예, 예. 그다음에 강아지 포획하는 비용, 그다음에 사료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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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를 좀 해서 좀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올해 일회 추경까지 해서 총 예산이 얼마였죠? 반려동물에 관한 것만 유기동물 관련해서 거의 유기동물 관리 운영비로만 7,925만 2천 원이 돼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페이지 553페이지서부터 555페이지까지를 합치고 추경을 합치면 2억 9천이 나오던데 그 시설비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시설비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유기동물에 관한 예, 거를 예. 물어본 거예요 이번에. 인건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예, 근데 2억 9천에 지금 이 예산서에만 보면 강아지한테 먹이고 병원 가는 게 1,350만 원이란 말이죠. 예. 이 자료가 올 거지만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물어봤지 유기동물 보호 관리하고 자체 추가하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이쪽에 그러니까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3,200 올해가 2,400 그다음에 추경에 이제 2천만 원 이래서 전부 예산이 2억 9천이라는 돈이 되는데 우리가 지금 시설비를 보면 4천만 원 해가지고 좀 축대하고 증축하는 예, 부분이 있죠. 예, 예. 새로 이제 그런 거 이외에는 큰 돈이 없어요. 일반 수영비랑 그거 이외에는 크게 들어가는 돈이 있나요? 포획 수당이 포획 수당 그러니까 지금 점점 줄어들이 이렇게 좁혀가는 게 이제 포획 수당에 대한 부분이 많다는 걸 예,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래서 내 유기동물 보호 관리에 세목을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포획 수당으로는 얼마를 쓰셨나요? 그 예산은 한 7,900만 원 정도 편성되는데 그것도 자료를 제가 드린다고. 자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작년치 그것도 역시 예, 똑같이 작년 주얼수 똑같이 6월부터 해가지고. 금년도 5월 말까지. 그러면 자료 요청을 아예 이렇게 할게요. 예, 반려동물에만 사용한 그러니까 포획 네, 아까 그 자료하고 포획. 예산액, 지출액, 집행 내역까지 좀 예, 해주세요. 예, 좀 그렇게 자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시고 집행 내역에 보면 우리가 포획사가 몇 분이나 되시죠? 당초엔 2명이었다 한 누가 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니 누가 또 가져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 갖고 오는 건 안 받습니다. 안 받. 예, 예, 그거는 유기견만 하는 거니까 갖고 오는 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예, 방견 뭐 이렇게 유기동물 그런 것들만 저희들이 체포해서 하루 일당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아듣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다 됐는데 몇 분 추가로 추가하십시오. 추가 질의 마주하겠습니다. 그럼 네. 위원장님. 분담 맥락이 아직 안 끝났잖아요. 아니 그거는 이제 예산에 관한 건 자료로 다 올 거고 거기에 대한 거는 자료로 예, 그렇게 포획하고 하도록 포획 하겠습니다. 수당이 지금 얼마죠? 올해 13만 원인가요? 올해도? 포획사항은 거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거기 있을 겁니다. 잠시만요. 13만 원 맞습니다. 555페이지에 보호관리 13만 원 곱하기 250주라고 써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지금 유기동물 보호관리, 유기동물 또 보호관리 자체 추가 관리 수준 개선 지원에만 1억 6,900이에요. 이 예산만 지금 전체 예산이 2억 9천에 보호관리 관리 수준만 그러니까 1억 7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돈이
우리가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강아지에 대한 부분이 1,300만 원인데 본 의원하고 우리 위원 몇 분이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유기동물 예. 보호소를 한번 가봤더니 저 화면처럼 좀 저렇게 돼 있어요. 이쪽에는 지금 다시 증설을 해가지고 좁아서 좀 그랬던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해서 배수로 시설도 있고 해서 들어가 봤더니 아니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뒤져보게 된 거예요. 예. 이런 이 돈이면 강아지 150마리 정도는 시설도 돼 있겠다.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지 않고 4천 빼더라도 1억 7천이라는 돈이 강아지만 들어가는 돈이 포획하고 먹이고 병원 가는 게 1억 7천이잖아요. 자 그렇다 그러면 1억 7천이라는 돈을 가지고 강아지들이 꼭 이렇게 보니까 좀 안타까운 좀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가 물어볼 게 이제 강아지 병이 있죠. 예. 파보하고 예, 심장 설사하고. 사상충이 있죠. 예. 파보라는 병은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파보는 장염이죠. 예, 그렇습니다. 설사하고. 이건 분변 타액에서 개에서 개로 전파된다고 나왔거든요. 어린 강아지일 경우 심하고 예, 성인은 예방이 저- 최선이라 치료하지 않을 경우 치사율 95%. 예, 그렇습니다. 바로 죽는 거예요. 예. 이게 뭐 독감이나 사스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파보균을 갖고 있는 개가 지나가든지 똥을 싼 거를 다른 개가 밟으면 감염률이 합사하면 거의 90% 이상 감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드릴게요. 네. 파보하고 심장 사상충에 걸린 개들 있죠. 예. 물론 분리를 했다고 하시겠지만 심장 사상충은 목에다가 빨간 줄을 걸어놓고 분리를 했더라고요. 목에다 빨간 네, 줄. 예. 근데 그 칸막이 안에는 빨간 줄 없는 게 있어서 저게 왜 저럴까 그랬더니 바닥에 떨어진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 심장 사상충. 예. 그다음 파보를 어떻게 관리하세요? 파보도 이제 별도로 공간에서 자, 넣어서 봐봐요. 유기동물 시술비 진료비가 50만 원 곱하기 12월 600만 원을 가지고 150마리라는 이 개들을 심장 사상충에 걸렸느냐 파보에 걸렸느냐 병원비가 됩니까?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1억 7천만 원이라는 관리 지원 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하고 일반 수영비 빼고요. 그 포획 수당 때문에 거기 이렇게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 거죠? 자, 데리고 왔어요 강아지를. 네. 유기견이 뭐예요, 소장님? 한번 버림을 받은 개잖아요. 그렇습니다. 살아 있잖아요. 예.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강아지가 우리 애 6살 때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우리 애가 29인데 아직도 데리고 다녀. 살은 다 빠져서 하나도 없고 눈은 아예 안 보이고 이는 다 빠졌고 간 수치 높고 그래요. 그래도 메고 안고 다녀요.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 예산 책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전국적인 유기견 안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동물을 포획해서 데려다 놓고 우리는 관리를 해줄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제 유기견 보호센터가 이제 많지는 않는데 심상 사상충은 치료하는데 한 마리당 150만 원 이상이 들어가고요. 장염 어린 강아지가 파보병에 걸렸을 때는 알았습니다. 50만 다시 이상 한번 들어가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 사상충이 뭐 때문에 생기죠? 관리를 잘 못했으니까 그다음에 개체 수가 여기에 찾아보면 모기가 매개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또 질의하고 싶은 게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 지역의 가축 그 유기동물 보호소만 강아지만 위해서 방역을 한 적이 있으신가요? 모기 심장 사상충 딱 치면 그냥 모기가 나와요. 그거 자료 좀 연무 소독은 우리가 수시로 이제 그 실습포가 있기 때문에 예, 수시로 했으면 운영일지나 작업일지 있으시죠? 그거는 안 만들었죠. 이게 직원들이 그냥 치기 때문에 일단 자료는 안 자료 요구합니다. 방역. 예, 그 지역의 모기 퇴치나 심장 사상충 딱 치면 아니 관리하는 TF 팀까지 생겼는데 왜 그렇게 심장 사상충 치면 모기인데 왜 미리 예측을 못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전국적인 추세가 너무 그런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도적 처리를 하는 걸로 기본으로 좀 하고 있는 바람에 그런데 단지 이제 속초는 인도적 처리를 못 하게끔 동물 유기보호 협회하고 애견협회에서
그렇게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인도적 처리를 못 하고 있는데 예, 그다음에 심- 예, 소장님 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제가 환경이잖아요. 예, 물 색깔만 봐도 BOD, COD, SS 나와요. 그다음에 예. 유관 검사를 해보면 유지류 뭐 이런 게 나오죠. 강아지 지금 무슨 물을 먹고 있죠?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지하수 시험 성적서 있나요, 우리? 과거에 처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93 자료 요구, 년도밖에 자료 또 자료 네, 요구합니다. 요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하수 수질 검사입니까? 그래서 예. 저희들이 500만 원 시험 편성을 성적서요. 해서 시험 성적서. 거기가 지금 현재 압니다, 아래. 압니다. 예서서 예. 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시료를 떠서 시료 의뢰를 했어요. 아, 예. 시료를 떠서 시료 의뢰를 했어요. 네. 근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지만 네. 하여튼 결과를 나오면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상수도 사람 먹는 물 수준은 줘야 됩니다. 돈이 또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 지금 예산 500만 원 먹는 수준으로 하려면 500만 아니 원까지 상수도면 된다는 거죠. 제 상수도 끌어들이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500만 원만 예산서에도 올려놨어요? 저희들이 그냥 일반 지하수로 했을 때 그냥 그 일반 지하수는 네. 그냥 농업용 그렇게 그냥 우리가 거기서 작물용으로, 작물용으로 해서 이렇게 쓰고 했었죠. 그 물 지금 계속 예, 같이 그렇습니다. 쓰는 것 같은데 물은 상수도 상수도를 지금 하도문 쪽으로만 까지고 와 있고 거기서까지 끌어들이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들도 그걸 하고 직원들도 먹어야 되는데 그걸 상수도가 들어오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돈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하수를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하수 음용할 수 있나 없나 시험은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당초 이제 개발할 때만 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새로 팔 때 그걸 또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새로 파는 될 거. 거예요. 당초만 하게 돼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네.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시행령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하려면 제대로 좀 예산이 좀 들었는데 예, 그게 참 150마리예요, 소장님. 150마리 키워 못하면 개 사육시설 면적 60회 이상인데 이 신고 대상인데 우리 신고 대상 아니죠? 어떤 게 유기동물 보호소요. 신고 대상이 신고 대상입니까? 자, 그거 알아보시고요. 신고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소 대변을 가지고 퇴비화를 하느냐 이게 바이오 가스 시설 만들어야 되냐 근데 그런 시설까지는 아닌 것 같고 견은 사료화가 퇴비화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고 예. 신고제인지 아닌지 신고가 돼 있는 예. 건지 아니면 뭐 등록된지 뭐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봐 주십시오. 유기견 보호센터 신고. 예. 그게 그거는 제대로 아마- 법적으로 제대로 하자 그러면 개 사육 시설 60회 이상이면은 이 안에 있는 시설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사업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차근차근 큰 건 놔두더라도 물 하나하고 사료하고 이거예요. 가축 좀 진료받게. 그러니까 심장사상초 하나에 150마리 예, 150만 원 그러시죠. 정도. 우리는 예. 뭐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가서 맞춰요 우리 집 개니까. 그래서 다른 시군의 유기동물 보호센터도 다 그걸 인도적 처리로 가거든요. 이게 너무 시비 예산 낭비가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정 수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한 2천만 원 미만 선에서 이제 편성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 유기동물 보호소 만들어 놓고 운영을 거꾸로 한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제대로 먹이고 입히고 그다음에 칸막이를 해가지고 그 동물 종류마다 아니면 파보는 파보대로 어떻게 좀 이렇게 좀 치료를 좀 할 수 있고 예, 유기동물 협회나 애견협회라든가 애완견을 기르는 사람들은 개 위주로 또 말씀을 하겠지만 또 일반 대부분 시민들은 거기에 유기견 거기에 너무 돈을 또 많이 투자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질타도 좀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자 참 그러면 저희 이렇게 어렵습니다. 얘기할게요. 예.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지금 돈이 얼마예요? 지금 피 같은 지금 시민의 돈이 2억 9천이에요. 올해 예. 예산만 예. 2억 6천 가지고 뭘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강아지 150마리예요. 150마리. 그래서 이제 이 유기견 돈이 다 협회하고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뭐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견 협회하고 애견 협회하고 인도적 처리 좀 하자. 그렇게 저희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네. 가니까 협회에서들 나와서
그늘막도 쳐주고 애를 네. 쓰고 있더라고. 돈은 다른 데 가고 포획 가는데 다 빠지고 저희들이 능력이 이제 십시일반 하나씩 매고 사료 유기견에 하나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없는 그런 또 입장이 동물이 예. 아프면 어떻게 해요? 아프면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인도적 처리를 방역도 안 하지. 모기가 매개체제 심장사상충은 방역도 안 하지. 그 버려진 상태에서 심장사상충에 걸려서 거의 다 들어오거든요. 그게 참 버려진 유기견을 저희들이 너무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면은 좀 마지막 예, 마무리 좀 어려움이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리를 좀 예, 해주시기 이제 마무리 바랍니다. 짓기 얘기할 예, 것 예. 다 해서 소장님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리고 예. 만약에 우리가 유기견이 들어왔을 때 네. 검사는 한번 하나요? 기초적인 건 다 합니다. 치료 뭐, 예, 뭐 하지만 몸병이 걸렸나 예, 그런 거 파보병까지는 하는데 하는데 심장사상충은 검사비만 50만 원 들어가요 개체당.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검사도 못 하고. 예, 그건 못하는 실정이 근데 검사도 못 하면 그걸 또 같은 방에 합산을 시켜놓잖아. 자 그런 부분. 그래서 예비적으로 자 우리 어. TF 팀 생겼죠 이제. 네, 예, 우리 TF 팀 생겼습니다. 배당을 해주세요. 일 가서 매일 가서 좀 관리도 좀. 의원님 예산 좀 많이 쓰게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이 딴 데 가잖아요. 예. 호액에 가면 잡아 포획은 저기 어쩔 수 없이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나가죠. 예. 나가긴 나가죠. 포획을 안 하면 저희들도 좋지만 포획은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기 때문에 포획을 해오고 예산은 한정돼 있고 거기다가 병원 치료비까지 많이 한다면은 예산이 5억까지도 힘드는 상황이. 예산 때문에 잠자리치 하나씩 갖고. 자, 그걸 정리 좀 하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다 하여튼 얘기는 뭐 저도 뭐 할 얘기는 거의 다 한 것 아, 같습니다. 예.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네, 네. 예, 방원호 의원님 이사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료 요구 방원호 의원님의 자료 요구를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네. 포획류 진로 애견 진로비 그다음에 사료비 그거를 1년치를 자료를 주시고요. 네. 방역 관리 자료도 주시고요. 네. 지하수 시험 성적서도 주시고요. 이제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좀 제 의견을 좀 얘기해도 되죠. 네. 이건 제 질입니다. 저희가 그 애견에 대해서 그 동안에 이제 그 반려견이 그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홀로 사는 1세대 가정이 많다 보니까 반려견이 같이 이렇게 부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네. 그 동안에 그 유실견하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의 한 10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하셨죠 관리를? 2008년 정도. 2008년부터 한 예. 분이 계속 하셨나요? 처음에는 농가를 줬다가 네. 그게 어려워가지고 네. 애견협회에서 줬다가 지금까지 이제 해오고 있고 지금 유기동물 협회가 결성되면서 그쪽에도 한 분을 좀 추천해달라고 저희들이 했는데 아직 추천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 네. 이게 좀 그 이제 반려견이고 또 어찌 됐든 간에 한쪽 분야이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너무 장기간 맡겨놓다가 지금 이렇게 예, 지금 얘기가 그래요. 되는 저희들이 거고요. 그분들의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이 그 노력을 하면서 반려견 축제까지 속지해서 이루어지게 했는데 이게 너무 장기간 투명성 내지 그 포획비 이런 게 많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 분란이 좀 생기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책을 지금 수장님이 다 맡고 계시잖아요. 예. 그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것도 공개로 어느 기간이 끝나면 그것도 기간이 있죠. 계약하죠. 기간제로. 네, 1년씩 하고 있습니다. 네, 1년씩 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연장하고요. 기간이 끝나면 재입찰을 할 때 네. 공명성 있게 그 공고를 해서 네. 그 많은 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더라면 지금 이 상황까지는 안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관심이 많습니다. 그 포획비가 상당히 많이 나가고 또 이 품목이 너무나 이렇게 분리를 해놔가지고 뭐 시 예산 전략하기 위해서 도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도비를 받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예산이 이렇게 물론 나눠지게 그렇겠지만 됐습니다. 소장님이 저희한테 알기 쉽게 애견 유실 애견에 대한 그 정책비를 한눈에 바라보게 이렇게 써줬더라면 지금 이런 것도 없을 텐데 뭐 구조 비용, 등록 지원비, 유기동물 진로비
어르신 반려 변화 저기 입양비 또 유기동물 약품 및 사료비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라 가지고 그 예산 세목상 그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예, 예, 그렇지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써줄 수도 있죠. 예산서에는 그게 어렵습니다. 예산서상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아무튼 그 지금까지 이때까지 그 저희 그 속초에 그래도 반려견 사업을 하시는 분 네. 그분의 그 노고도 감사를 드려야 하고요. 앞으로는 그 이제 이게 TF 팀까지 예. 과가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예. 팀이 그래서 그 팀을 이용해서 그 잡음이 안 생기도록 투명하게 그 잡음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위에서 보게 되면은 벽인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기견 협회도 있고 애견 협회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발전해 가는 과정이라고 저희들은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두 팀 만나도 발전해가는 가정이겠죠. 근데 옆에서 그 보면 가정을 숲이지만 위에서 볼 때는 하트의 모양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보는 가정이죠. 관점에서 다른데 저희들은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고 유기견 이런 보호센터 저기 협회도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네. 더욱더 유기견 문제를 잘 관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앞으로 발전되는 가정일 겁니다. 예, 이게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축제 올해도 축제 합니까? 올해도 예산이 서 있는데 예, 예. 또 유기견 협회에서는 좀 줄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양 팀의 입장을 다 들어보고 네. 정말로 유기견 관리하는 데 있어서 하트 모양을 그릴 수 있게끔 노력해 가겠습니다. 네네. 철저히 감독 좀 해주시고요. 네. 그 포획하는 과정도 그분들의 노고도 많지만 또 옆에서 보는 또 시선이 또 다를 수도 그래서 있다는. 유기동물보호협회에서도 한 명을 추천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네. 언제든지 추천을 해주게 되면은 포획 관리사로 임명을 할 겁니다. 그건 네. 얘기가 다 되어 네, 있습니다. 아무튼 소장님 팀이 네. 지난번부터 팀이 결성이 됐죠. TF 팀이 예, 네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추가 질의를 읽겠습니다. 강정호 의원님께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엄청 오래 기다렸습니다, 위원장님. 아이고 죄송합니다. 소장님 저 물 좀 한 잔 드세요. 아이, 예. 저는 좀 다른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예. 우리 전문위원님 저 화면 좀 띄워주시고요. 우리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소장님 우리 저 농업은 생명이고 농업은 미래입니다, 그죠? 네, 우리 속초 시민 3점 중반대 인구면은 3,000명 정도의 농업인이 우리 속초에 계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사진에도 보다시피 또 작년 행감 때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너무 협소하고 또 농업인들이 아무 때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 예, 지금 그런 여건이 안 된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운기도 타고 오시고 트랙터로 오시고 이래야 되는데 장화 신고 오시고 근데 그게 안 돼서 우리가 그때 한번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전 문제가 쉽진 않아요. 그때 우리가 대안으로 나왔던 농산물 품질 관리원 여기로 옮기면 좋겠는데 이건 또 하나의 국가 시설이다 보니까 이게 또 양양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 또 쉽지 않고 근데 필요성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안이 혹시 있나 해서요. 대안은 부지가 일단 좀 확보해졌으면 되는데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여튼 의원님의 많은 도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럼 농업인들은 대부분은 이전했으면 하고 다들 건의는 하고 있는데 부지만 결성된다면은 건축비는 국비가 50% 내려오니까 네네.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는데 좀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의원의 그 아이디어도 잠깐 하나 말씀 소개 좀 해드려도 되나요? 좋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물론 우리 속초시가 조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어떠한 장점이 하나 있냐면은 우리 이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이제 농협이 설립이 되는 거는 네. 이제 창립 당시 발기인 수가 이제 1,000명 이상의 농업인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농협이 설립이 됩니다. 예. 지금은 이제 설립 조건이 조금 어렵죠. 왜냐하면 통폐합이 되는 과정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인근의 양양만 해도 양양농협, 하조대농협, 서강농협,
강연농협 등 해서 한 4개 정도의 농협이 있고 고성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자치단체에 적게는 3개, 많게는 한 5개 정도의 농협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속초는 하나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의견 조율이 쉽고 시군과의 속초시와의 협의도 상당히 수월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 동시지방 선거, 농협, 수협, 축협, 산림조합의 동시조합장 선거 때문에 농협에서는 조금 잠재적으로 미뤄졌던 현안이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농협에서 이제 일부 부지를 확보해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을 건립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농협의 사업입니다. 네. 물론 거기에 계시는 농협의 임원진들, 이사감사 대의원들이 이제 결정할 부분이지만 만약에 그게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제가 좀 오래전부터 해봤어요. 물론 우리가 시에서 이 적은 면적에 그런 적당한 위치에 시유지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또 남의 땅을 또 사서 그 지가가 높은 땅을 사서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농협과 연계해서 그런 사업이 잘 된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십니다. 예, 잘 좀 참고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합니다. 좋은 예. 의견 너무 감사하고 꼭 가슴 깊이 새겨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제가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네, 강정호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김명길 의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질문 드렸던 내용 추가로 좀 몇 가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골 축제가 개인이 운영을 하다가 장목반에서 다시 운영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이 운영할 때와 장목반에서 운영할 때의 차이점이 뭐였습니까? 개인은 좀 영리 목적으로 좀 많이 가는데 딸기 재배에 대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해보다 보니까 경영난이 아마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것을 기존의 딸기 재배의 기술을 갖고 있는 장목반에서 인수를 해서 정상화 시켜야 된다라고 저희들 장목반에서 개인한테 줬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참 여러 사람들을 규합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모든 농촌 마을의 문제점이 있지만은 투명하게 재무 공개를 재무제표를 공개를 하지만 참석지 않는 분들의 네. 나중에 뒷 얘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보완이 안 된 상태에서 장목반에서 다시 받는다면 그게 반복되지 않겠냐는 아마 얘기죠. 한 번은 이제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정확하게 분리를 해서 아마 인수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를 하려고 하는 게 개인이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다시 그냥 원 상태로 돌아오는 것뿐이지 장목반에서 의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소장님 설명이라면 예. 장목반에서 의지가 있어서 그걸 다시 인수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기술적인 논리라면. 면에서 장목반에서는 더 큰 뜻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네. 이러다가 은골마을 딸기 마을을 참 신뢰성을 잊어버리겠다는 예. 그런 것이 밑에 깔려 있어서 그래서 아마 더 앞으로 아픔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산불 피해 우리 농민들 네, 위해서 현장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MDMS 시스템 그 전산상의 입력이 안 되는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자 우리 이제 시민의 입장으로서 행정가의 입장으로서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시민의 입장으로서 질문을 드릴게요. 산불 낸 원인은 분명히 밝혀져 있어요. 네. 그럼 원상복귀를 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냥. 왜 MDMS 시스템에 어떤 건 입력이 되고 어떤 건 입력이 안 되고 그분들이 잘못해서 불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 그 이해의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농민들을 접촉하고 계신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허심탄회하게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갈수기 농업 용수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자, 갈수기 때 지금 대체 그 선생님 내용에 보면은 용수 공급이 불안정한 관정이 이제 4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속적인 점검과 유지 보수를 통해서 원활한 농업 용수 공급에 기여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게 대책이 되나요? 예산이 9,975만 원에서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이제 농업용 관정은 안반 관정이기도 하지만 네네네. 층적 관정입니다. 언제든지 이제
물을 안 뺐을 경우 이렇게 무너지는 경우가 있기 네네네.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무너진 흙을 뽑아내야 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작게는 뭐 100만 원밖에 안 들어가지만 또 많게는 한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경우가 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농업 용수를 활용하지 않을 시기에 다시 그거를 모래를 뽑아낸다면은 다시 정상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갈수기 때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하동 쌈채마을에서 네. 그 물을 대량으로 좀 뽑아가다 보니까 염분기 있는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예. 농작물이 다 피해를 본 경우가 있어서 예. 상당히 상수원 보호구역 근처에 있는 주민인데도 불구하고 그 농민들이 정작 바로 앞에 있는 물은 정작 써보지도 못하고 염분기가 있는 물 위에 올라와서 그런 피해를 입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세요? 참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 참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제가 그 광범위한 대책을 여쭙는 게 그 소장님의 그 과에 대한 대책을 여쭈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포괄적으로 우리 속초시는 협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상수원과 관련돼서는 상수 사업소하고도 그렇고 네. 뭐 건설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협력 관계에 있는 부서끼리 네. 어떤 대안이 없냐는 얘기죠. 참 우리가 급할 때는 양양군 강연면에 이제 물을 이제 요청하기도 했지만은 큰 차원으로 본다면은 농어촌 공사하고 예. 그다음에 시의 상수 사업소하고 네. 좀 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위쪽 선에서 대형 관정 1km 이상 들어가는 10억 단위 이상이 들어간답니다. 그게. 네네. 그런 관정을 개발을 해서 네. 농업용수와 같이 한번 연계해서 쓴다면은 식수도 해결되고 그 답변 이제 시간이 추가라서 많이 좀 할당이 안 돼서 소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거예요. 좋은 안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본 의원도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지금 어떤 뭐 유지 관리 보수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향후에 네. 갈수기 때마다 우리가 이런 걸 겪고 있는데 정작 갈수기 때 농업용수를 써야 되는 농민들은 바닷물이 유입이 돼서 농작물에 피해가 있고 일년 농사를 다 망치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네. 동의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그 방원 의원님께서 좀 집중질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외에 그 한 두 가지만 좀 빨리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려견 지금 국가에서 40cm 이상 되는 반려견 입막의 의무화와 네. 관련돼서 논란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우리 애견 협회 측이나 유기동물 동물 보호 협회 측과는 좀 이렇게 대비되는 어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반려견을 외부에 이제 반려견과 같이 동행을 하는 그 보호자들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는 괜찮아 물지 않아. 그럼 아이들이 믿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입마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반려견을과 외부에 외출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좀 체계적인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일반 놀이터라든가 공원에 나갔을 때 반려견 막 이제 풀어놓고 다니는데 아이들은 이쁘다고 접근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럼 그들은 그냥 지켜보면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 물지 않아. 그러면 그 무서워하는 아이들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물론 어떤 사안들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찬반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애견협회 측도 마찬가지고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을 좀 해야 된다. 소장님 생각 어떠세요? 예, 지금 이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맹견에 대한 입마개를 의무화 법안을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것이 다른 사람을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미만의 벌금을 처하고 예. 사람을 사망케 했을 경우에는 3천만 원 미만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예. 맹견은 의무화 법칙이 이제 통과되면은 저희들이 홍보도 할 뿐만 아니라 단속을 좀 강화시켜서 앞으로 맹견들이 입마개를 꼭 하고 다닐 수 있게.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생활도로 개선 사업 그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인근 노악동 쪽에 그 아파트가 좀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 척선온천 부근에 예. 제가 명칭은 되지 않겠습니다. 네. 기존에 농민들께서 트랙터 정도는 진입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네. 그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트랙터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생겨요. 건설도시가에서 나가셔서 농어촌공사와 협의를 해서 국어 구간을 이제 밟고 이제 올라가는 어느 정도 이제 협의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속초 시내 이런 공간들이 농민들이 진입을 못하는 공간들은 적극적으로 농어촌공사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네. 불편을 좀 해소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유기견 보호소에 이제 유기견 포획을 해서 바로 합사를 시키진 않죠. 예.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두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동물보호협회 측에서는 바로 합사를 시켜서 예. 스트레스 받아 있는 그런 그 동물들하고 같이 합사를 시키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 폐사하는 경우가 좀 생긴다고 그런 우려스러운 점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네. 양쪽의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네. 기존에 유기동물 포획과 관련해서 고생하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도 잘 들으셔서 중간 입장에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김명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그래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끝으로 유기견에 대한 그 예산 집행과 지도 감독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를 마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